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 헬릭스미스 구 바이오메드가 임상 3상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부터서 헬릭스미스가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그 여파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제약바이오주에 영향을 미쳐서 오늘 코스닥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연기금에 또 한 번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0.4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참 웃긴 게 다우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힘이 많이 떨어져서 장중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장 막판에는 밀리면서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거의 1% 가까운 상승이 보였다가 장 막판에 밀리면서 안 좋은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참 장이 신기하죠. 코스피는 오늘 기간에 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2100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9월 중에 매수했던 모든 물량을 다 매도를 하면서 오늘 수급적으로는 코스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한국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대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다우하고 나스닥도 많이 흔들리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언제까지 내릴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2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다 끝났으나 유럽장, 미국장, 야간 선물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장중에 플러스 0.28까지 오르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턴해서 올라가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옵션 만기가 끝났고, 두 번째로 어제 유럽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무슨 뉴스였냐면은 ECB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독일에서 어제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유럽의 모든 나라의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ECB에서는 또 한 번 경기 부양책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약간 밀렸으나 저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했고, 장 마지막 30분을 남겨놓고 다시 밑으로 싹 빠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 전환으로 마감이 됐고, 다우 같은 경우도 겨우 0.006%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거의 3일째 거의 하락세를 보이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해도 장중에 막판에 내려버리고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지금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떻게든 종가에 다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외인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거셌고, 중국장도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밀리면서 중국 증시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과 외국인은 3천억 원 가까이 합쳐서 매도로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은 우리랑 전혀 다르게 지금 3일 동안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죠. 이상하게 지금 미국과 중국과 다르게 계속 코스피는 억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어제도 이야기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는 분기 자금운용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 9월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다. 근데 그 상승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운용 성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서 억지로 끌어올렸었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작년 9월도 이렇게 끌어올리고 10월달 되자마자 삐용 하고 내려왔던 것처럼 10월달 들어서 투매가 나오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지금은 약간 경계를 가져라. 9월 초랑 다르게 9월 말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이게 사주니까 더 사겠지 하고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슬슬 주식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어제부터 얘기했어요.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라던가 유가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미국과 그리고 중국에서는 무역 협상은 10월 달에 그대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참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다. 양쪽 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나 나쁜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곧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환율이 급락을 하거나 위안화가 좀 더 절상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환율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유가가 폭락을 했을까요? 아니죠. 유가는 그대로예요. 어제랑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사우디에서 지난번에 피습을 받아가지고 유가가 62불까지 올라왔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다시 58불대, 50불대로 진입해서 요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경계감은 상당히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초에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0.9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 나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00원이 오르면서 드디어 5만 원을 갈 듯 말 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4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고 오늘 딱 하루 던졌는데 오히려 금투가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금투하고 연기금이 우리 지수를 오히려 끌어올려줬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성, 메릴린치처럼 초단타성 투자를 많이 하는 기관인데 금투가 여기 보시면 어제 조금 사고 오늘도 또 들어왔어요. 얘네는 이틀 사고 그 다음에 다음날 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2100을 거의 억지성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그리고 연기금이 사주는 걸 알고 오히려 이런 날 2천억 원 가까이 더 매도를 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중요한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2%까지 올랐다가 밀렸어요. 이게 요즘 다우하고 나스닥이 옵션 만기일이 끝났는데도 힘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면은 바로 시장에서 반등이 뿅 하고 나와서 더 위로 올라가거나 유럽에서도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치지 않고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연중 최고치를 돌파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차관급 회담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때 뭐할로 돈을 많이 쓰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겠느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혼조세를 보이고 내렸다가 어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그냥 쓱 빠져버렸어요. 22에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은 예전 같으면 진짜 빵하고 미국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어제는 미국이 어땠습니까? 야간 선물도 어제 0.30 이렇게 상승 중이었잖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의 야선은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미국의 야선이 오르고 오히려 장중에 빠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장이 한번 개장해봐야지 알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야선은 오르고 있고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장이 오늘 개장하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0.58%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쟤네가 내리면은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헬릭스미스 임상 실패 뉴스와 전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그 다음에 코롱 인보사 현 상황 유지라는 악재가 바바바바방 터지면서 이 제약바이오가 가고 싶어도 현재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이 지수를 살펴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바이오 악재가 추가로 더 터지느냐, 그거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 중이었는데 장 막판에 밀리면서 마이너스 0.06%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종가쯤에 밀렸어요. 종가. 어제 잠이 한숨도 안 와가지고 새벽 5시까지 뭐 게임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눈이 말뚱말뚱 떠져가지고 이걸 봤는데, 장 막판에 그냥 30분 남기고 훅 내리고 마감이 됐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은 양봉으로 마감돼가지고 장 막판에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올랐었어요. 플러스 0.22까지 올라가가지고 얘네 상승으로 끝나겠구나 했는데 그냥 밑에서 쑥 밀려가지고 끝났는데, 얘네도 지금 경기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옵션 만기태 이렇게 빠졌으면은 그 다음날 최소 반 정도를 회복해주면은 이 위로 올라갈 기대감이 좀 있고 이거 여기 뚫고 좀 가겠구나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갈 자리에서 내려가고 경계감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선만 보면은 야간 선물 보면은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이거 가지고는 아직 안 돼요. 보통 같으면은 야선이 이게 막 플러스 1%, 0.93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주면서 오늘은 그냥 어제 내렸던 거를 다 흡수하고 위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매수세라던가 매수량은 미국도 별로 안 보이고 있죠. 이 거래량만 보셔 알잖아요. 거래량 보시면은 옵션 만기 때 요만큼 거래량을 터지면서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라던가 그저께라던가 이럴 때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지금 나스닥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그만큼 미중 무역 협상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어제 나온 독일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지만,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독일 DLS 투자 마이너스를 찍고 지금 전부 다 빚쟁이가 되게 생겼다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독일의 국채금리 뉴스 때문에 세계 경제, 세계 증시가 흔들렸던 게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저렇게 독일 제조업 지수가 또 내리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코멘트에 어떤 분들이 독일 제조업 지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했고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영상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한 4시 정도에 찍잖아요. 4시 정도에 찍고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그 영상을 10시에 봐요. 이게 영상을 만드는데 4-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리죠. 지금 시간 몇 시 야간 선물도 끝나지 않고 시간에 다닐까라던가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시작을 8시쯤? 7시 몇 분에 찍었는데 그때 제조업 지수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어제 초반에 영상을 다 찍었다가 영상을 찍고 나니까 헬릭스미스 뉴스가 나와서 앞부분만 다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4천억 원 가까이 매수 들어왔네.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근데 선물은 매수를 했고 현물에서 오늘 다 팔아버리더군요. 이거 보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사주고 2100을 딱 돌파하면은 외국인이 드디어 2100을 지키려고 왔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장중에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장중에 진짜 아침에 계속 지켜버리면서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초반에 올리면서 헬릭스미스가 하한가를 간 거를
오히려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업체가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다.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 내리니까 셀트리온 반사 이익 거둔다 하면서 올리는 것처럼 오늘 아침부터 막 올리면서 이 코스닥이 양봉 전환하고 위로 올라가길래 코스피가 이렇게 코스닥을 따라가면서 양봉 전환하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양봉 전환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이 팔았잖아요. 여기도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지수가 위로 빵 하고 올라주면은 개인이 오늘 매도를 하고 양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희망적입니다. 9월달 최종적으로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변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10월달에 고위급 회담만 끝나면은 우리 지수 뭔가 좀 좋은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2천억 원 가까이 팔면서 여기서 있던 거 여기서 다 상세를 시켰고 여기서 있던 거 여기서 다 상세를 시켰고 여기에서 다 팔았던 물량들을 다 더해보면은 현재 외국인은 매도 우위, 순매도가 더 많기 때문에 9월도 8월달처럼 결국 순매도로만 마감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죠. 지금 여러분이 매매할 수 있는 거래 일수가 앞으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어제부터는 이제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하면서 절대 주식의 비중 100% 다 들어가면 안 된다. 현금은 어느 정도 무조건 남겨놔야 된다. 이 말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차관급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안 나왔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만약에 10월 달에 열릴 고위급 회담이 무산이 돼버린다면은 정말 여기에서 주식을 비중 100% 들어갔다가 여기 위에서 올렸던 모든 수익금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주식 100%를 유지하지 말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면서 내가 설사 때려 맞아도 절대로 한 달에 내가 그동안 매매했던 수익금이 깨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원래 월 말에는 수익금을 지키는 게 좋지 이런 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수익금이 9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월천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면서 100만 원 더 벌려고 막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지금 말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코스피에는 오늘 오랜만에 금융투자가 들어왔는데 금투는 2100까지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을 좀 닫아두면 좋아요. 2100에서 금투가 받쳐주고 이 2100이 깨지지 않게 놔두면서 10월달까지 넘어가면은 땡큐 베리마치 금투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2100까지 오늘 억지로 좀 끌어올려 놨고 오히려 2100이 딱 되니까 개인들이 괜찮네 하고 이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금투가 매도를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손바뀜이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든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줘야 돼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줘야지 진짜 10월달 돼버리면은 기관이 매도 수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관은 진짜 성과 보고서 때문에 지금 윈도우 드레싱처럼 지금 막 사는 게 있는데 저게 끝나고 나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10월달까지 앞으로 4일 남았는데 4일 동안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가 내가 조금 좀 손실이야. 근데 10월달에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손절을 안 하고 팍 끌고 갔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뭐 결렬이 되거나 갑자기 안 좋았어. 그럼 내가 이미 조금 손실을 보고 있던 종목이 요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빵 꺼져버리면은 한 달 동안 진짜 매매 잘해가지고 돈 벌었던 게 순식간에 이런 한 종목으로 날아가 버려서 여러분이 멘탈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 100%를 넣지 말고 그리고 관망을 하거나 현금 확보를 여기서 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다 못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들 10월 1일이라던가 이럴 때 중국 70주년 기념일이라던가 뭐 이런 거 지난 다음에는 중국이 태도를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이 매도하고 튀려고 해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면서 내가 물량이 좀 적어야 돼. 물량이 좀 적어야지 손절도 빨리 치고 튈 수 있고 뭐 하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지금 팔고 내일부터 급락 나와라 이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오르든 말든 어느 정도 자기가 수익을 봤으면은 그쪽에서 털고 나와야 돼. 타짜 보면 나오잖아요. 돈 땄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정말 타짜라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챙겼으면 일어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나가려고 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미리 좀 내가 나가 있고 이제 좀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뭐 얼마 더 찍어보자
물론 지수가 갑자기 협상이 잘 되고 그래서 확 올라주고 수익을 크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반대 시나리오,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대응 시나리오가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하고 오늘 만나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방위협상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을 지금 올해 안에 만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죠? 분명히 6일 전이죠. 아직 북한에 갈 생각이 없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야기해가지고 나 갈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정은이 부산에 방한한다? 아세안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아세안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장중에는 그런 소식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뭐 부산산업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5%대 급락이 나오면서 쫙 빠지고 그랬는데, 봐봐요. 여기 보시면은 부산 방문 가능성이 알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국정원에서 얘기했대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참석한다고 하고 얘는 안 한다고 하고, 국정원 관계자가 뭐 A씨하고 B씨가 있으면은 얘한테 물어봤을 때는 참석할 것 같아요. 얘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김정은 11월 이후 방문 유력 작년이에요. 2018년도 9월 21일이죠. 오늘 몇 일이죠? 2019년도 9월 24일. 데자뷰 아니에요? 데자뷰? 옛날에 데자뷰라고 음료수도 있었는데 똑같지 않나요? 이때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 방한할 거라고. 서울 방한할 거라고 뭐 서울 워커힐 호텔 예약해놨다, 남산 출입금지 시켰다, 뭐 했다 하면서 서울 온다고 했어요. 서울. 근데 이번엔 부산이네?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다? 어떨까요? 그때도 저거 갖다가 뉴스로 대북주 빵 띄워놓고 안 와가지고 그냥 끝났는데, 과연 이번에는 방한을 할까요? 저게 지금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뉴스 하나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김정은 뭐 좋은 친구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트위터 하나 오르면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지금 여러분 팩트만 놓고 봅시다. 팩트. 3차 북미 정상회담 이번 연도 안에 하는가? 아니요.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예요. 11월 중에 아세안 회의 때문에 김정은이 부산에 방한할까? 부산 방한? 모르는 거예요. 결정된 거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그리고 부산 방한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해야 되죠? 부산 관련 관광지 미리 예약 다 해놓고 접근 금지시켜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호텔 예약해서 그 호텔에 있는 투숙객들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서울 방한한다고 했을 때 9월 20일부터서 그런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나요? 없죠? 그런 조짐이 안 보이죠?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적인 꿈 같은 기사. 작년까지만 해도 뭐 트럼프가 극적인 타결로 인해서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후보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후보에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뭐 극적인 타결 어쩌고 저쩌고, 예, 노딜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노딜. 맞아요. 브렉시트에 나온 노딜이 아니라 요렇게 그냥 실적과 상관없이 이 찌라시 하나, 저런 트위터 하나에 움직이는 주식은 떨어져도 여러분 이거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2018년도에 물리신 분들 아직도 탈출을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간다고 해도 이게 다시 2위로 터치해가지고 올라가서 잘 될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이쪽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에 물린 사람들 탈출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이거와 반대로 10월 달에 있는 빅 이벤트,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이제 또 스탠스가 갈라지고 중국과 미국이 또 싸우면은 북한이 또 중국 쪽에 붙거나 뭐 그런 조짐만 보여도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미사일 발사 또 다시 실시를 하면은 대북주가 그냥 홈매트 모기처럼 우르르르 떨어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북주하고
그 다음에 무슨 주가 갔습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은 어제 김포에서 돼지열병이 확진이 났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경기, 인천, 강원 전체로 지금 중점 관리 지역을 확대했어요. 어제 이 헬릭 스미스 3상 임상 실패 이쪽에서 한 가지 언급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이 이글벳인데 이거 오늘 물리신 분 탈출하셨나요? 어제 올린 영상을 잠깐 보죠. 내일 확정돼가지고 얘가 뭐 또 점상 가가지고 위에 놀기보다는 그냥 탈출기 해주시면은 여기 물리신 분들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제 제가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얘는 힘이 정말 뒤처진다.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고 요렇게 투상까지 올려놓고 오히려 뺄 때가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진다. 뺄 때가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고 위로 못 올라가고 비실비실 거리니까 얘 기회 주면은 그냥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물리신 분들 탈출 기회 주면 무조건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플러스 20%까지 올려놓고 그냥 싹 빼버리면서 망했죠. 얘가 빠질 때 거래량이 상승할 때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점상이라서 이거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량 매집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얘가 빠지면 사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저렇게 이슈가 나와가지고 탈출 기회 주면은 빠지는 게 좋다. 얘 계속 봤어요. 저는 돼지열병 매매 안 한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알려드리려고 내가 이거 잠깐 봤는데 얘 힘 너무 약합니다. 힘 너무 약하고 이 외국인 기관 수급도 없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진짜 오늘 그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어제 헬릭 스미스가 임상 실패가 아니라 임상 연기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 그 주식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코롱 티슈진처럼 전혀 약품이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던 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엔젠시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약품이 검출돼서 약물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주 안 좋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임상 3상을 뭐 다시 해야 되는데 2022년도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2022년까지 기다리면 된다가 아니라 코롱 티슈진처럼 가짜 약을 투여한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임상 실험을 할 때 타 기관에다가 돈을 맡기고 그러는데 그쪽 기관에서 이렇게 가짜 약을 쓰거나 요거를 실험을 제대로 안 했다.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K바이오, 한국 바이오 시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한국은 왜 미국보다 3상 임상 실험 성공률이 높은가? 그 이유가 뭐였다? 앞에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무조건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임상 실패한 게 다 남아있어서 이만큼 임상 실패해서 성공률이 낮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률이 90%야. 왜? 결과 공개가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을 실패를 했어도 결과 공개를 안 해도 돼. 그런 거기 때문에 성공한 것만 올리는 거지. 주식으로 따지면은 주식으로 수익 난 애들이 매매일지를 올리지 손실 난 애들이 매매일지 올립니까? 잘 안 올리지. 그러면은 주식 카페 가보면은 생각나는 게 뭐야? 나도 주식하면 돈 벌겠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이거예요. 3상 들어가면 대부분 성공이래.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면 맨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공한 사례만 놔두고 보니까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코스닥이 오늘 진짜 아침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몇 가지 밀렸습니까? 마이너스 0.60까지 밀렸었다가 장 초반이 아니라 장 초반에 밀렸다가 9시 때 다시 올라왔다가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0.77까지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나 했더니 딱 2시 때 되면서 촥 밀어버리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도 찌질찌질거리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틀간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그래서 얘네도 장 막판에 쭉 하고 밀리면서 내려갔는데 아까 말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엔 디커플링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코스피가 안 빠지면은 더 안 좋은 거라고. 남들 빠질 때 같이 따라가고 오를 때 같이 올라야지 반등도 세게 나오고 뭣도 하고 그러지. 남들 빠질 때 오히려 조금씩 오르거나 받쳐주거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안 좋다고. 이 받쳐주는 주체가 외국인이면 좋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려서 저평가가 됐고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면은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무서운 게 뭐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렇게 지수가 안 빠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서 1년 기준으로 하락률 1위, 그리고 3년 기준으로도 하락률 1위. 아무리 올라오고 아무리 안 빠져도 그 갭차가 다른 나라보다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꼴찌의 특성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9월달 요렇게 잠깐 꼬셔놓고 다시 기관이 먹튀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개인이 또 들어가면서 꼭대기에서 여러분이 물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외국인이 지금 좀 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지금 오히려 안 보이고 있고 환율도 내리질 않고 있어요. 환율이 내리고 외국인이 막 들어오고 좀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현금 확보보다는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흐름에 타고 가면 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서 지금까지 했던 그 시나리오들을 갈 텐데, 지금은 외국인도 눈치 살짝 보고 선물은 좀 사는데 선물 사면 현물도 사야 되는데 하는데 안 사고 오히려 팔고 튀고 되게 영리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선물 사는 거 보고 막판에 매수 전환할까 했더니 오히려 더 팔고 튀던데, 지금은 포지션을 바꿉니다. 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가 지금 하락 종목이 있으면 무조건 상승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여기서 손절하고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상승의 흐름을 타야 된다 했는데, 오늘 뭐 자율주행차라던가 뭐 다른 테마 쪽으로 시세가 많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손절을 했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복구하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은 혼조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증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더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은, 저는 원래 장중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려면은 종가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손절하고 장중에 이쪽으로 복구하러 들어가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방향을 보였냐면은 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도 올라왔어요. 장 후반에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밀리고 있어도 장중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 후반에 올라와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하기가 정말 편했어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세요. 이번 주부터 보세요. 아침에 들어가잖아요. 고점이에요. 오후장에 다 빼버려요. 그렇게 되고, 오늘도 아침에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헬릭 스미스가 하한가 가고 그랬는데 장 시작한 지 20분 만에 코스닥이 양봉 전환을 했고, 더 무서운 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히려 상승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왜 오르지?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전에 막 급락했을 때처럼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라던가 뭐 쟤네들을 램시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번에 유럽에다가 시판 허가를 뭐 더 받고 뭐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레포트를 빵빵빵빵빵빵 쓰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수급이 뭐 새로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여기 기관이 셀트리온 자체는 여기서 좀 사고 그랬는데 뭐 별다른 게 없어. 별다른 게 없고, 셀트리온이 오늘 오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가지고 지수가 다시 턴을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장이 밀리고 그러면서 더 밀리면서 끝났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중국장 밀리고 미국 야간 선물이 밀리면서 그 지수 따라가면서 내려가는 게 오히려 정상이고, 지금 비정상적인 거 코스피 이런 애들처럼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지수를 방어해주고, 금투 같은 경우에는 이 풋옵션 그 다음에 콜옵션 그거 갖다 옵션으로도 좀 많이 수익을 챙기고, 아니면 이제 공매도로도 막 수익 빨리 챙기고 따다다다다 막 이렇게 단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여러분 스윙보다는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장중에 들어가서 데이 하는 것보다 종가 베팅으로 때리는 게 훨씬 승률이 높습니다. 오늘처럼 빠지면은 그 다음날 오르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수가 빠졌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야간 선물이 오르고 있고, 유럽 증시도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나쁜 게 없어요. 내일 아침에 시작해서 급락이 나오면서 시작할 만한 뉴스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와서 시작을 했죠. 왜? 헬릭 스미스가 하한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봐봐. 헬릭 스미스가 하한가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매도 잔고부터서 장난이 아니었죠. 시간에부터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쪄마가는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요 시간애가 좀 길어야 돼요. 시간애가 길면은 가끔 여기에 있는 매물을 몇 개 사주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시간의 단일가가 20분대로 줄어버려가지고 오히려 이 쩌마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애로 탈출하기가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축소할 필요 진짜 없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를 축소했어요. 거래 시간을 축소하려 해달라고 했지 언제 시간애를 축소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들은 희비가 되게 엇갈린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글벳은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제 체시스를 이야기했죠. 근데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중단이 된다.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너무 올라가지고 얘는 하루 거래 정지입니다. 또 이명곤 회장이 장내에 55만 주를 매도해서 전날에 여기 시간외에서 급락 나오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오늘은 진바이오텍이 상한가를 갔어요. 뭐 닭고기, 마니커, 할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으로 끝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 진바이오텍은 오늘 상승으로 끝났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기 과열이 안 걸리고 이글벳과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1, 2등주인데 걔네는 이제 단기 과열이 걸리고 투자 주의가 걸려서 신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세 번째 애를 이제 보낸다면은 얘를 보낼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냈어요. 근데 얘는 운이 좋은 거죠. 왜? 이렇게 급락을 맞고 있었는데 다음날 또 추가로 김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지? 만약에 판정이 잘못됐었다? 그럼 얘는 3등주기 때문에 더 많이 빠져서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올랐는데 얘는 좀 달라요.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올릴 때 거래량이 없고 내릴 때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데 얘는 내릴 때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올릴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죠. 원래 그거예요. 올릴 때 거래량이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이글벳은 내릴 때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올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없어. 얘네는 뭐 물량 매집을 못한 거죠. 이거는 점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물량 매집을 안 했으니까 이 세력들이고 뭐고 붙어 있기도 힘들고 그런 건데 진바이오텍은 잘 따라가더군요. 나는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남들이 이렇게 피해보는 농가 쪽에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뭐 지진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거나 태풍으로 뭐 홍수가 나거나 뭐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성격이고 이런 것도 보면은 오늘 위에서 놀았어요. 완전 고가에서 놀았어요. 20%대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몇 프로까지 빠질 수 있다? 마이너스 50%까지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위에 올라가봤자 먹을 수 있는 게 몇 프로입니까? 10%예요. 10%. 10%고 만약에 또 뉴스 하나 잘못 나오면 그 다음날 급락.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얘 들어가서 먹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왜 먹을 자리가 없었나? 10시 때 잠가버렸으니까. 1시간 동안 그냥 쭉 내렸다가 잠깐 장난친 거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뭐가 없었어요. 공략 자리가 없었어. 오늘 물론 공략도 안 할 생각이었지만. 그리고 오늘 전혀 다른 특징주가 있었죠.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해가지고 현대차가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하고 합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대우부품이 상한가를 가고 이제 뭐 수소차 쪽이랑 좀 연결돼 있던 주식들이 올랐어요. 자, 제가 3일 전에 이야기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안 보는 종목, 무슨 종목에서 싸우고 있냐 했을 때 첫 번째 엔터주라던가 그 다음에 뭐 자동차라던가 자동차 관련 부품주 뭐 요런 거를 보고 있다. 이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 중에서 만도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저의 지금 특성이라고 할까? 제가 지금 뭐 손가락 다치고 병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손절하면 그날 데이로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1%라도 저는 무조건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빠른 종목을 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은 뭐 스캘핑이라던가 뭐 그런 게 들어가자마자 몇 초 만에 나와가지고 수익을 1%, 2%빡 찍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캘핑 강의라던가 뭐 그런 걸 들어보면은 스캘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자마자 몇 분 만에 나오는 그런 법칙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짜리 오를 거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어서 나온 게 그게 퍼센트가 적지만 이게 그냥 스케일이에요. 누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3%를 노리고 들어가지 1%가 아니라 0.5%, 0.1% 이렇게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런 종목도 있죠. 막 메릴린치 애들이 장난쳐가지고 이쪽에서 막 1%, 2%, 1%, 2%, 1%, 2% 할 때나 가끔 이렇게 찍고 하지. 보통 스케일이라고 한 거는 보잖아요. 걔네가 S하고 B하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보통 막 차트 같은 거 막 올려주면은. 근데 산데 보면은 1시간 전에 여기서 사놓고 나중에 한 3시간 뒤에 안 가니까 이쪽에서 잘라가지고 나온 거고, 수익금이 0.3%, 0.4%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스캘핑 고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케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지수가 밀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종목이 안 가가지고 자른 게 그렇게 나온 게 있고, 그걸 보고 여러분이 스케일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스케일처럼 따다다다 빠른 종목 노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렇게 계좌가 찍혀서 나온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라던가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한온 시스템. 이 한온 시스템 정말 저에게 큰 수익을 준 종목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느리고 코스피 종목이라서 호가도 두껍고 무겁고 되게 잘 안 올라요. 여기서부터서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봤자 몇 프로 올랐어. 11,000원짜리가 12,000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해봤자 10%대? 상승률이 한 10% 이상도 안 나온단 말이야. 11300에서 여기까지 해봤자 여러분 10%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10%밖에 안 오른 종목에서 25%의 수익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한온 시스템으로 검색해보면 수많은 매매 일지가 있죠. 근데 한온 시스템은 무슨 특징이 있냐? 아침에 내렸다가 종가에 보합으로 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한온 시스템 여기 맨날 있죠. 1%대 수익.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장 시작하자마자 내려요. 1% 가까이. 그럼 여기서 사잖아? 그러면 종가에 연기금이 사가지고 무조건 보합을 유지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지금은 달라요. 이거 2016년도 매매일지입니다. 그거를 제가 파악을 하고 한온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되게 잘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온 시스템은 10%밖에 안 올랐거든요. 일주일 동안 10%밖에 안 올랐는데 나는 수익금을 25%를 챙겼습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 빠졌고, 그 다음에 종가에 놔두면 얘가 막 2% 정도 오르고 3% 정도 오르고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사놓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으면은 일주일 동안 올릴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맨날 사고 위에 올랐을 때 팔고 여기 있는 수익금을 다시 더해가지고 다음날 또 빠지면은 또 여기서 사고 종가에 팔고, 요 전략으로만 계속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들고 있었어 봐. 들고 있었으면 참 속 터지는 거죠. 왜? 내가 샀어. 이 위에서 샀어. 빠지네? 종가에 보합? 혹은 그 다음날 올랐어. 올라가지고 좀 좋아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빠져봐. 제자리네? 그리고 또 다시 가는 척 하다가 또 종가에 제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률이 상당히 낮단 말이야. 만도도 그래요. 만도도 되게 조용한 종목이고 자동차 관련주인데 오늘 급락이 나왔죠. 근데 만도나 이런 애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봤자 별로 안 됐어요. 3만원짜리가 여기서 뭐 38,000원까지 찍어봤자 얼마예요? 한 25% 정도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 자세히 보잖아요.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빠졌다가 막 맨 끝에 올라오죠. 이게 보세요. 보면은 빠졌다가 종가에 올라와요. 종가에 무조건 올라오고, 얘는 연기금이 계속 삽니다. 아까 한온 시스템처럼 종가에는 무조건 끌어올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애들을 아침에 빠지면 사잖아요. 사놓고 병원 갑니다. 집에 오잖아요. 알아서 팔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시세가 끝났으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세가 오늘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진짜 좋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되게 안 좋던데, 이런 거 갖다가 오른 게 그냥 25%밖에 안 올랐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씁니다. 레버리지를 쓰면은 100만원 갖다가 300까지 매매를 할 수 있죠. 근데 수익금이 이쪽에서 또 생기잖아요. 그럼 300만원이 아니라 뭐 나중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매매가 돼요. 복리효과처럼 이렇게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올렸던 이 강의 중에서 여기 한국에서 장기 투자가 힘든 이유, 이걸 보시면은 티웨이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보시면은 6,300만원 이렇게 베팅한 게 아니라, 이게 이날 어느 정도 올랐냐면 이날이랑 그 다음에 여기 또 있거든요. 400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장중에 10%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수익금을 300만원을 찍었습니다. 그 한 종목으로. 이상하죠? 왜 300이 나왔을까? 내가
10% 올랐으면은 1000만 원으로 매매해서 올릴 수 있는 최대 수익금은 100만 원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300을 벌었지? 첫 번째 신용을 썼다. 1000만 원을 갖다가 3000까지 불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가 시초가에 사가지고 최고가에까지 팝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만도하고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 이런 애들을 이번에는 분단위로 하는 거죠. 저거는 1단위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데 이 주식이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쫙쫙쫙쫙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를 오를 때 보통 2%까지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잠깐 내렸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가다가 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 올랐을 때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렸을 때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좀 올랐을 때 다시 팔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해서 한 총 3번 정도 공략을 해가지고 요렇게 수익금이 나온 거예요. 1000만 원 갖다가도 200만 원, 300만 원 수익금이. 그렇게 나온 건데 이 자율주행이라던가 저 자동차 쪽이 오늘 가니까 만도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만도가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가 미국이랑 이제 손을 잡는다고 하니까 원래는 만도하고 같이 해서 요렇게 주가가 막 오르고 그랬었는데 현대차 볼래요? 근데 이 현대차는 오늘 쥐뿔도 안 갔죠.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도 얽혀있고 그런데 대우부품은 좀 올랐고 만도는 악재가 떴죠. 악재가 떠서 오늘 공략을 안 했어요. 오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도로 같은 효도 종목이 만도 같은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던가 북한 관련주 뭐 제약주 이런 데에 눈이 다 쏠려 있지만 찾아보면은 분명히 먹을 만한 구간이 있고 되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 많습니다. 그 증거로 여기 한온 시스템 하루에 1% 오른 종목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씩 먹었어요. 매일 1%, 2%씩 이렇게 먹었고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왜?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주고 있으니까.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고 있고 지금 시장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연기금이에요. 든든하잖아, 핫브레이크처럼. 내가 쫄릴까 제가 쫄릴까. 제가 얼마를 샀는데 얘가 지금 만도를 얼마나 샀는데 얘가 지금 산 게 얼마인데 내가 고작 뭐 1000주 2000주 산다고 해서 쫄릴까? 안 쫄리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급등은 안 나오지만 매일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찾아보면은 지금 되게 많습니다. 지금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치킨 반이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오르는 종목이 400 내리는 종목이 400 이 정도니까 찾아보면은 이렇게 느리지만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홀짝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시세가 다 끝나버린 뭐 일본 관련주, LCC 관련주, 비행 관련주 뭐 요런 쪽에서 놀거나 아니면 북한 관련주라던가 뭐 요런 데서 막 자꾸 눈이 쏠려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거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하루 올라봤자 2%, 3%? 필요 없어. 하루에 2% 올라봤자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2%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루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갔다고 해도 수익 구간이 10%가 아니라 한온 시스템처럼 초반에 장 초반에는 이렇게 2%, 3% 빠졌다가 여기 한번 오고 또 다시 2%, 3% 빠졌다가 종가의 연기금이 어떻게 복구시켜주고 이 연기금이 이제 잘 가지고 노는 종목이라면니까요. 이런 게 연기금이 지켜주는 든든한 우리의 보호 같은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네. 이제는 악재가 떠서 안 건드렸어요. 오늘 뭐 이 밑에서 사고 이거 팔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랬어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그런 종목 찾아보면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수익률 자체가 되게 좀 떨어지고 느리고 그런데 난 되게 좋았어. 원래 여러분 대우부품이 무슨 주입니까? 수소차 관련주 해가지고 얘하고 풍국주점이랑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유니크가 있고 풍국주점이 옛날에 1등이었어요. 옛날이라고 해봤자 3개월 전인데 얘도 많이 매매했지. 이쪽에서 수소차 관련 이슈로 그때 한번 쫙 올렸었어요. 6월달에. 근데 얘가 그 당시에 1등이었거든요. 이게 수소차로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로 보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대우부품을 지금 상한가 띄우고 올렸고 오히려 유니크라던가 이런 애들은 4, 5%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대우부품을 제외하고 다른 애들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상한가 못 말고 오히려 빠졌죠. 유니트론텍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상한가 찍고 내려오고 대성헬텍도 오늘 상한가 찍었고 그 다음에 또 코리아 FT 이쪽으로 완전히 다 가버리더군요. 자율주행 쪽.
얘가 좀 싸고 유통 주식수가 보시면은 별로 없어요. 여기만 봐도 50%도 안 되죠. 장난치기 좋으니까 얘를 갖다 올렸죠. 그리고 주식이 3,000원짜리란 말이에요. 얘도 3,000원도 안 되고 얘도 싸고 저러니까 싼 주식으로 보통 올리지 현대차라던가 이런 거 상한가 못 갑니다. 막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언스 이렇게 가고 그랬죠. 얘는 근데 밀리더군요. 그리고 외국인이 먹튀하고 그랬는데 1등, 2등, 3등주 이런 애들도 이제 관종에 넣어놓고 봐줘야죠.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세가 나왔으니까. 지금 수소차는 아니에요. 수소차는 아까 막 풍국주정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안 가잖아요. 이런 애들은 수소차니까 일단은 관종에서 빼고 자율주행 관련주만 이제 관종에 넣어놓는 거죠. 대우부품이라던가 아까 이런 애들이 보시면 수급은 없어요. 외국인이 요 먹튀를 했죠. 먹튀를 했고 상한가 안 풀렸어요. 상한가 별로 안 풀렸는데 내일 또 이제 누가 대장으로 치고 가느냐. 지금 상한가를 누구누구 말았죠? 여기 보시면은 대성헬텍 그리고 대우부품 이렇게 했는데 대성헬텍은 동전주죠. 동전주라서 그냥 완전히 작전치고 한 거고 금투 얘네들 먹튀합니다. 내일. 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애들은 실적이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실적 없어요. 당연히 없죠. 동전주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리아 FT 실적 있을까요? 얘는 연간으로 보면 손실이 없어요. 근데 분기로 보면 이렇게 약간 손실 난 적이 있어도 이런 쪽은 뭐다? 완전히 뭐 개쓰레기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쓰레기 주식이 뭐다? 지금 뭐 북한 관련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돼지열병주라던가 뭐 그런 애들은 만약에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라 시베리아 돼지열병 뭐 이런 거 또 터져야 돼.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은 상패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연간이잖아요.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이런 애들 하면은 이런 애들 물려가지고 존버해보자. 잘못하다가 3년 연속 적자 이어져가지고 상패 심사 들어가고 뭐 그러면은 피니시. 이거는 대주주가 매도를 왜 했을까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힘들고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고 예전에 뭐 구글 그래핀이라던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몇 배 간 애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돼서 갈 수 있는 뭐 그런 쪽 섹터입니다. 그런 쪽 섹터. 얘네는 없는 게 아니야. 수소차 실체 없어. 근데 자율주행은 달라요. 자율주행은 실제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구글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실적이 없는 주식이 아니죠. 근데 수소차 실적 없어요. 실적이 없다고요. 이게 뭐야. 이엔코리아나 이런 애들 봐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지 수소차 안 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전기차에서 이제 싸움이 안 되니까 수소차로 한번 밀어붙이는 건데 우리 지금 인구 감소율도 생각을 해보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뭐할로 수소차를 사야 될까? 충전소도 전국에 몇 개 없고 그리고 차값도 비싸고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인도 이제 LPG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뭐할로 연비 때문에 수소차를 삽니까? 다음 정권 바뀌면은 수소 저 활성화 계획이 뭐고 다 나가리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소차 쪽은 지금 실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이쪽은 지금 테마가 뭐 형성이 되고 상한가 간 애들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오히려 살펴보시면은 마이너스 난 회사를 오히려 더 찾기 힘듭니다. 물론 아까 동전주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난 거죠. 일단 굳이 자율주행이 아니어도 기업 자체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게 자율주행 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독일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ECB에서는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독일 국채금리 이슈가 있었죠. 그때 세계 증시가 흔들렸던 것처럼 독일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은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잘 지켜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은 부상 방한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9월 20일에 김정은은 서울 방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남산타워를 그 당시에 봉쇄를 한다. 그리고 서울의 모 호텔은 전부 다 봉쇄를 한다. 그런 찌라시도 나돌고 참석할 가능성 대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어때요? 부산?
그러면 부산 주변 관광지도 하나 다 봉쇄를 하거나 호텔 봉쇄해야죠. 그런 이야기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세안 포럼에 참석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찌라시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생방송도 안 했는데, 어제도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 있었네요. 여기를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줄 수 있는데, 예, 자유영호님이 어제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